약속 장소에 거의 다 도착한 것 같은데. 찾았다! 친구들은 어디까지 왔는지 물어볼까? 다들 좀 늦는다고? 그럼 어제 못 본 예능 영상이나 보면서 천천히 가야겠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업 끝났으니까 게임이나 한 판 할까? 아, 늦었는데. 딱 한 판만 더 하고 잘까? 학교에서는 휴대폰 사용 금지, 휴대폰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네. 조별 발표 준비 모두 마쳤나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활용과 과외존 사이의 사회자 김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서입니다. 자, 오늘은 이 스마트폰 활용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저는 오늘 여기로 어떻게 올까 고민하다가 대중교통 앱으로 검색하니 최단거리 환승 출구를 알려주더라고요. 덕분에 빨리 도착했는데 오늘 여기 오시면서 어떤 앱을 사용하셨나요? 저는 버스를 타고 왔는데요. 오면서 인터넷 쇼핑도 하고 이북으로 소설도 보다 보니 덜 지루하게 올 수 있었어요. 저는 운전을 해서 왔는데 내비게이션 어플을 사용해서 막히지 않는 경로로 빨리 도착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인별그램으로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왔어요. 우리들 중 아날로그 시대 사람은 없나 봐요. 모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없는 사람이 없는 스마트폰. 여기 계신 분들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번에는 스마트 기기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만 이럴 땐 좀 불편하다거나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 있을까요? 저희 가족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스마트폰 사용 규칙이 있는데요. 식사 시간에 휴대폰을 모두 거실에 두고 식탁에 앉는 거예요. 때로는 다른 친구들처럼 유튜브 보면서 먹고 싶기도 한데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가끔 친구들끼리 밥 먹을 때, 이야기할 때 핸드폰만 보는 친구들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항상 듣는 잔소리가 밥상머리 앞에서 핸드폰 놓고 밥 먹어라 이었거든요. 저랑은 좀 다른 것 같네요. 집중해서 즐겁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른 분은요? 백과사전 NO. 요즘은 교육청에서 노트북을 지급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수업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과제나 토론, 학습 결과를 공유하는 등 노트북이 있어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선생님 말씀대로 스마트 기기 활용 수업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너무 편리하고 학생들도 좋아해요. 소프트웨어 코딩 수업이나 과제물을 제출할 때도 너무 편리해요. 그런데 가끔은 텍스트 읽기보다는 모든 정보를 영상으로 보고 싶은 충동이나 SNS를 하고 싶은 충동은 있어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처럼 편리한 스마트 비서를 스마트하게 활용하면 우리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사연을 만나볼 텐데요. 선생님의 도움 말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거 딱 한 판만 하고 꺼야지. 은혜 너 또 수업 시간에 휴대폰 하는 거야? 선생님 죄송해요.
게임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요. 네, 사연 속 학생과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학생은 왜 게임을 계속하는 걸까요? 방과 후에 혼자 있을 때도 있고 또 친구들이랑 함께 하려고요. 그냥 재미있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마음이 건강한 학생 중에서도 게임에 과몰입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가 수준으로 게임을 잘해 진로가 프로게이머인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경우에 게임 과몰입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게임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충동 조절이 어려운 경우까지 이어진다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순서도에서 보듯이 게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이 가능하다면 일상생활로 다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게임뿐 아니라 다른 콘텐츠도 너무 과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해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도 만나볼까요? 뭐야? 얘 또 화담숲 단풍 구경 갔네? 아, 부럽다. 휴대폰은 또 이번에 새로 나온 사과폰이잖아. 공부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뭐 하는지 알고 싶고 집중이 하나도 안 되네. 공부도 해야 하는데 SNS를 손에서 놓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친구들이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친구들 따라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고 공부가 손에 안 잡히고 유행에 뒤처질까 봐 너무 불안해요.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볼까요? 차트를 보시면 초중고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SNS에 소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체크한 항목의 개수가 4개 이상이면 중독 초기, 7개 이상이면 중독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나왔나요? 중독 초기? 중독? 그렇다면 이러한 SNS 중독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현대인들은 SNS 속 지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소외감이나 두려움을 느끼는데 이를 포모 증후군이라 합니다. 최근에는 포모 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 오히려 소외감을 즐기는 조모 증후군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둘은 모두 SNS가 낳은 감정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각자의 유튜브 시청 시간을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은 유튜브 시청 시간을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궁금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먼저 유튜브 어플리케이션 오른쪽 위에 내 계정 이미지를 클릭해 마이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화면 하단으로 내려가서 시청 시간을 클릭. 맨 위에서부터 일주일간의 1일 평균 시청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누적 시청 시간, 그리고 지난 7일간 누적 시청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확인 후 나의 사용 시간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겠죠? 앞에 영상을 보시고 혹시 나도 스마트폰에 너무 빠져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실 텐데요. 다음에 제시되는 표를 보고 점수를 계산해 볼까요? 지금 영상을 같이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함께 해보세요.
다 하셨으면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저는 걱정했는데 다행히 23점 미만이네요. 저도요. 저도 건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 안심인데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과의조는 아니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 우리가 근거 없는 유튜브를 끝도 없이 시청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죠? 스마트폰 과의존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은 알고리즘에 의한 확증 편향성을 갖게 된다는 것인데요. 더 많은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과정에서 알고리즘이 도파민의 역할을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알코올 중독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건 역시 도파민을 자극하는 영상으로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글을 읽기 싫어하거나 읽기 어려워하는 등의 문해력 저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휙 보는 게 아닌 종합적으로 융합하고 비판하고 일상에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단순히 도구의 사용을 넘어서 상호 존중에 대한 태도, 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너무 과도한 사용은 유용한 도구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망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스마트폰이란 무엇이다 한마디씩 해볼까요? 나에게 스마트폰이란 보물이다. 왜냐하면 보물 같은 가족처럼 저의 기록을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좋아도 스마트 사용 매너는 지켜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나에게 스마트폰이란 친구이다. 왜냐하면 내 친구들처럼 심심할 때 재미있는 놀거리를 제공해주고 실제로 멀리 있는 친구들도 폰 안에서 만나고 시간이 되면 헤어지니까요. 오늘 일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어쩌면 앞으로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한 활용으로 서로가 스마일하는 디지털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